치아 한 개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치아 하나의 가치는 무려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어금니에 충치가 하나 있는데 아프지 않아서 안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아의 상태를 보면서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의 조직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라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불편감을 느끼냐면은,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듣기로는 충치 중에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맞나요, 이게? 치아를 딱 봤을 때 뭐 무조건 까맣거나 아니면은 검정색이 있거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충치를 하나씩 다 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은 치과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한 번씩 오시지 않습니까? 이 충치가 과연 멈춰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자 체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밀하게 사실은 사진을 찍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6개월이나 1년 전에 찍었던 자료랑 비교를 했을 때 깊이라든지 아니면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행성 충치로 판단을 해가지고 신속히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그럼 원장님, 근데 충치라는 게 보통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충치가 조금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 판단이 됐는데, 사실 충치가 있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란 걸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관리를 예전에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하나는 그냥 치아가 해부학적 구조상 당연히 산도 있고 골도 있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골이 있는 부분은 아주 미세한 음식 찌꺼기나 유기물들이 침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쪽에는 충치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하지만 이 골짜기에 충치가 어느 정도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원장님, 이제 충치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그냥 충치 치료를 하러 병원을 간 건데, 어떤 치료는 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떤 치료는 상대적으로 싸고, 또 어떤 치료는 빨리 끝나고, 어떤 치료는 늦게 끝나고, 이게 뭐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건지. 맞습니다. 이게 충치 치료가 비용도 엄청 천차만별이고 이름도 많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레진이니 인레인이 온레인이 뭐 크라운이니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고, 가격 또한 굉장히 천차만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에는 이 충치의 범위랑 뭐 깊이, 그 다음에 이 충치가 앞니인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큰 어금니인지 이런 부위에 따라 가지고 이런 치료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씹는 힘을 적게 받는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부담스러운 조금 더 적은 치료로 우리가 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크라운처럼 완전히 돌려 깎아서 씌우는 게 아니고 뭐 레진처럼 작게 떼어보던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흐름성이 좋은 재료인데 이거를 강하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빗으로 쫙 조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타다닥 굳게 됩니다. 이게 레진, 좀 더 정확한 말로는 복합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의 특성인 거죠. 얘네들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라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료만 있다면요. 하지만 만든다고 해서 끝은 아니겠죠. 얘네가 버텨줄 수 있는 형태고 버텨줄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지만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레진은 어쨌든 간에 비용적으로 조금 덜 부담스럽고 확실히 당일에 치료가 끝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치료가 맞습니다만 만능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어금니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인레이, 온레이, 오버레이, 크라운 이런 형태의 보철이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을 해서 본을 떠가지고 정교하게 치아 모양의 조각을 맞춰가지고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범위, 크기, 모양 아니면 이거를 씌우는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인레이, 온레이, 오버레이, 크라운 많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 아까 충치 치료의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오버레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좀 설명만 해주실 수 없나요? 오버레이라는 게 많이 하는 진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개념적인 부분은 옛날부터 이제 성립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지만 근래에 들어가지고 재료라든지 아니면 접착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건데, 옛날에는 뭔가 치아가 여기 망가지면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크라운이었어요. 치아 싹 다 깎아가지고 씌워버리는 거. 근데 크라운을 깎고 나면은요 치아가 남는 게 사실은 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치아 착자량을 최소화해가지고 치아의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안이 된,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 바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고, 치아의 위쪽의 대부분을 덮어주되 삭제량은 크라운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약간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충치 치료하러 보통 오는 사람들이 사실 이빨이 너무 아파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 어금니에 충치가 하나 있는데
아프지 않아서 사실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아파버리면 오시는 분들이 결국 신경까지 망가져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무조건 신경이 다 망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미 통증을 충치 때문에 느끼고 있다는 거는 그 세균이 치아 안에는 신경, 혈관 이런 말랑말랑한 조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조직을 이미 침범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침범을 했지만 우리 몸이 어느 정도 다시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감염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 다독여가면서 치아의 상태를 보면서 신경 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마무리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안쪽의 조직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망가져 버렸다 라는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많이 불편감을 느끼냐면은 온도입니다. 차가운 거에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는 뜨거운 거에 불편해집니다. 염증이 이미 번질 대로 번져 있다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신경치료를 제대로 하고 치료를 끝내줘야지만 치아 내부가 완전히 염증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이제 뭐 신경치료를 이제 해야 되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뭐 나 그냥 관리 잘 안 하고 가서 뭐 치과에서 요즘 신경치료도 해주고 뭐 임플란트도 해주고 하는데 그냥 치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치아 한 개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350만 원. 정확히 10을 곱하시면 됩니다. 미국 보고서 결과에서는 치아 하나의 생애 가치는 무려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입안에 몇십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그만큼 치아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치과는요, 화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불편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냐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맨날 말하고 눈에 보이고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치아가 불편해지면요, 그 불편감이 일상생활에 어마어마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가치가 높은 치아인데 어쨌든 모든 치료들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 큰 치료로 갈 수밖에 없고 큰 치료로 가면 갈수록 치아의 수명은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용가리 송패겠습니까? 임플란트도 수명이 있습니다. 치아가 소모품인 것처럼 임플란트도 소모품이에요. 이게 40년, 50년 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거는 치료의 시기를 작은 치료를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개입해가지고 치료를 끝내놓고 2차의 수명을 증진시켜가지고 임플란트로 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치과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꼭 체크를 받고 번지고 있는 충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사실 관리 잘해서 치과 오지 마라 라고 말하는데 제가 또 충치치를 좀 찾아보니까 어느 병원은 충치가 요만큼 있는데 이거 다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병원은 이거면 조금 놔둬도 된다. 근데 이게 의사마다 좀 기준이 다르시더라고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모든 직역에 있는 분들이 당연히 양심적이지는 않습니다. 치과의사들도 당연히 비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고 과잉진료가 없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거는 의사마다 이게 어쨌든 이거는 충치입니다. 이거는 충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번지고 있습니다. 번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완벽하게 수치화돼 가지고 정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 정확히 재단을 해가지고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뭔가 경계선상에 있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소극적인 치료를 선택을 해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이걸로 해가지고 몇 년 안에 탈이 날 것 같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로 개입을 하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이제 배워왔고 겪어왔고 생각하고 진료 철학과 맞물려가지고 어느 정도 진단이 내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보통 이제 여러 군데 그래도 다녀보셔라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셨던 병원의 의사분이 실질적으로는 약간 조금 극단에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평균으로는 수렴을 할 건데 이 극단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과소진료가 되든지 아니면 과잉진료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두세 군데를 가가지고 평균값을 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이제 충치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된다. 충치 치료를 더 이상 이제 방지하면 안 된다. 이 기준이 조금 명확히 있을까요? 일단은 증상이 있으신 경우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으시면 그건 불편감을 호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치료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경우 근데 실제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사람 몸은 놀라워가지고 적응을 해요. 또 이제 충치라는 게 삽시간에 딱 번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매일매일 누적이 되는 거고 몸이 또 면역체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불편감을 또 억누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불편했다가 참으니까 괜찮아졌네? 그럼 또 치과를 밀어요. 그러면은 또 몇 달 몇 년 괜찮았다가 증상이 생겨.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게 엑스레이 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명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염증이 잡힌 게 보이고 그렇다면 그거는 미룰 것도 없이 당연히 바로 즉시 치료를 해야 되는 치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그럼 이렇게 와서 충치 치료를 받고 나서 사실 또 받고 나서가 중요하잖아요. 이
치아라는 게 관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받고 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이 만약에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딱 2가지의 구강용품만 들고 갈 수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배고플 수 있으니까 치약을 들고 가고요. 치약을 드시겠다? 이거는 상상도 못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단한 분과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치약 하나 나왔고요. 치약이랑 목마를 수 있으니까 이제 전 각을 각을. 2가지 갖고 가겠습니다. 제가 상상한 방향과는 전혀 달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칫솔과 치실입니다. 기본적인 물리적인 청소가 베이스가 돼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충치 치료를 한 분들은 치료했다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직까지 우리 인류의 기술이 나노 단위에서 우리가 치료한 거를 완벽하게 이제 자기의 원래 치아처럼 이제 쫙 복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틈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틈을 정말 잘 공략을 해가지고 케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쪽의 첫 번째 어금니를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반대편의 첫 번째 어금니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거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치료를 받았던 부분에 거울상이 되는 부분은 유념해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고, 치료를 받았던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훨씬 더 공을 들여가지고 꼭 물리적인 청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원장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 충치 치료를 미루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보면 귀찮거나 돈이 아깝거나 내가 이렇게까지 치아 관리 못하는 걸 들키기 부끄럽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과를 이제 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서워서죠. 치과 치료 무섭습니다. 진동 느껴지고 소리 나고 내 눈은 가려져 있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10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아주시면은요, 정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6개월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진료를 최소한의 개수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돈도 아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생애 가치가 하나에 3천만 원에 달한다는 그 치아를 오래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를 하는 시기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치아가 28개입니다. 굉장히 많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은요, 치아라는 게 또 도미노 같아가지고 그 다음 게 무너지고 그 다음 게 무너집니다. 치과를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잘 검진을 받으신다면은 웬만해서는 큰 탈이 날 일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지켜가지고 치과와 조금은 더 친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